제가 오늘 나눠보고 싶은 말은 그 자기 비대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같고, 자기 비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저 나름 따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나름 따뜻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요새 뭐 직장 관계,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어서 이렇게 퇴근할 때 차로 태워다 주고 바래다 주면서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됐었는데, 그분이랑 조금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고, 그 순간만큼은 얘기하고 얘기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모습에서 제가 잊고 있었던 제 그 과거의 모습이 조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간 걸 수도 있는데, 그 자기 비대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듯이.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 비대는 자기의 자아가 너무 커져서 어떤 걸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걸 했을 때 그 행동 범위에 자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 다녀.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여러 번 알아듣게, 나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 정말 신경 쓰고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충분히 얘기했고 소통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저 사람 왜 또 저렇게 다녀? 내 앞에서 왜 또 저렇게 해?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네. 저 사람은 내가 그 정도가 아닌 거네. 저 사람은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네 라고 하는 게 전 자기 비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걸었던 것 뿐이에요. 나의 생각을 넣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걸었을 뿐이에요. 그게 자유고, 그 사람이 그냥, 그리고 내 말을 들었어도 그랬구나, 좀 주의할게, 조심해야겠다 해도 그 사람이 천성이 그렇고 습관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고 단순해. 근데 이 자기가 비대해진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실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내 친구, 내가 정말 아끼는 베프, 그리고 나랑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 왜냐면은 너무 가까이 있고 내 생활에 들어와 있고 일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결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런 행동이 너무 싫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회식하는 건 좋은데 회식했을 때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꼭 해야 되냐? 저는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비대에 제가 빠져 있을 때는, 내 자아가 비대해졌을 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켜, 걸게. 그러면 저는 거기에 또 감정이 붙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어기네. 우리가 이러한 관계인데 너가 이 룰을 어기네. 너가 선을 밟는 거네. 너는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너는 내 감정이 다치고 내 감정이 힘들어도 너는 그냥 네 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비대적인 생각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지키고 싶은 룰이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 애원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관계면.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러니까 조금 힘들다.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바뀐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바뀌기 어렵고,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싫어. 그러면 이 공간을 제가 제 손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꾸겠죠.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지구를 바꿀 수 없듯이 어떠한 환경에서 제가 못 바꾸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받아들이거나 제가 거기를 나오는 게 현명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자아가 비대해져가지고 쟤는 저렇고 저렇게 생각하고 쟤는 나를 무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봤자 그게 실체가 아닐 뿐더러 해결되지도 않고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인생 낭비. 그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그 직장 동료분도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힘들어해서, 저도 사실 직장에서 막 그 감정적인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내 리더를 못 믿겠어, 내 리더가 너무 감정적이야, 내 리더가 너무 불합리하게 조직을 이끌어가, 그러면 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이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몇 번 했어. 근데 안 변해. 그리고 저 사람의 사이즈나 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 얘기를 들어볼 뿐이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저는 더 말 안 해요. 이제 선택이 남은 거죠. 우린 모두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여길 나간다. 왜? 저 사람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업체를,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나는 거기에서 몸을 담아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고, 그 포지션은 명확하니까. 근데 흔히들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사이인데, 이렇게 깊게 된 사이인데, 내가 여기 개국 공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하기로 했는데. 근데 당연하죠. 모두가 다 좋게 좋게 생각해요. 으쌰으쌰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서 직무가 서로 막 섞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리스크를 진 오너고, 저 사람이 투자를 했고, 저 사람이 여기에 돈을 걸었고, 나는 거기에 직원으로 고용됐고, 내가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사회적인 그 직무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뭐가 더 우수하고 뭐가 더 우월하고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비대해진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그 감정으로 버무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아를 넣어서 해석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이 좋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 좋은 쪽으로 같이 성장하는 거였잖아. 물론 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너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직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과거에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이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제 자신이 그 정도로 조금 순진무구했던 것 같고, 사회의 생김새도 몰랐고, 세계의 생김새도 몰랐고, 제 자신의 생김새도 몰랐고. 근데 조금 그 직장 동료분이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뭐 나쁘다, 악하다, 착하다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왕이면은 다 모두가 각자의 자유를 누리면서 선택해 가면서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색으로 피어나는 게 인생인데, 조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딱 불현듯 저의 과거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자아비대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하나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쉬는 날에 지금 모자 쓰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 중에도 어떠한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걸 안 지켰어, 저 사람이 룰을 깼어, 저 사람이 원칙을 어겼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다고 바뀌냐고요. 그리고 그 원칙이 뭔데요? 또 그 원칙은 누구나가 깰 수 있어요. 그 원칙 깼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막말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누가 당선되고 했을 때 관세 바꾸겠다.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맹국가로 말이 되냐고. 깨겠다는데 그럼 깨는 거죠. 깰 힘이 있는 사람은 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이러기로 했잖아, 이렇게로 했잖아,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 한다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에 호소한다? 물론 감정에 호소하는 걸 제가 이렇게 내려치게 하는 건 아닌데,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맞지 않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감정이 있는데, 그러면 모두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느냐. 저는 그게 오히려 혼란이고 혼돈이고 그 조직이 좌초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니까 원칙을 세웠잖아, 우리 조직에. 근데 사조직인데, 사조직은 원칙을 세웠을 때 리더가 그걸 지탱하지 않으면 그거는 존속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운영자가, 리더가 내가 이 원칙 바꾸겠다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거기에 감정을 호소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납득이 안 가면 제가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런 고민을 했던 저의 과거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을 보면은 딱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두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든 비벼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나갈 자신이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안 받아들으시면 나가겠죠. 깔끔한 거죠. 단순한 거죠. 근데 나가서 내가 또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수익이 어떻게 되면, 이런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게 지당한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아가 비대해지고, 자아가 비대해지면 감정이 정말 비대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고, 제가 정말 많이 그래봤고, 지금도 안 그러려는 법 없어요. 제가 또 갑자기 어떤 걸 변화가 생긴다, 바꾼다,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리고 두렵겠죠. 하지만 알고 있겠죠. 이런 두려움은 원래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내가 이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선택할 것이냐, 결국에 또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 탓, 상황 탓, 그 모든 게 그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저한테도. 남 탓하는 순간 그 남이 저의 결정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제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제 목줄을 주는 거고, 저 타인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타인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어디서 오는가. 만약에 그 깊이를 파지 못하면 저는 저 타인한테 종속되어 있는 게 맞아요. 저 타인이 어떻게 하면 난 웃고, 저 타인이 어떻게 하면 난 울고, 저 타인이 어떻게 하면 환희에 찼다가, 저 타인이 어떻게 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절망 속에 빠졌다가, 그러면 저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특성상 이제 그걸 깊게 파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깊게 파다 보면 결국 다 제 거예요. 결국 그 스트레스도 제가 만들었고, 그 불안도 제가 만들었으며, 그 두려움도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만들었다 라는 거 끝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남 탓하잖아요. 남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제가 조종할 수 없지 않는 이상.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룰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돼야죠. 결정권자가 어떻게 될 건데? 그럼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든 자기가 어떠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 있든 저 사람이 나를 견제하게 만들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한다라는 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이치 안 맞는다. 호랑이가 앞에 토끼가 있어서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어서 잡아먹었는데, 근데 그걸 인간의 잣대로 호랑이가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혹하다, 어떻게 저 약자를 저렇게 괴롭힐 수 있지? 그런 건 인간의 자아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지, 호랑이는 호랑이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원칙을 깰 수 있다? 그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원칙이 불편해. 그리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리더야. 아, 저 사람이 싫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싫다고 얘기한 것도 기억이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트레스 받아. 내가 원칙을 깰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원칙 깬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저걸 깨네? 저 사람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네? 아니요.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신을 생각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 힘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까지 신경 써주면 좋겠지만 안 그러고 싶다는데, 안 그러고 싶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어떤 말의 힘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또한 자유고, 각자가 다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보다 행동 뭐라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인 관계에서 저 사람이 자꾸 룰을 넘어? 그러면 룰을 세우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저 사람은 저러고 싶나도 방법이고, 저 사람이 저러고 싶구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이 온전히 저 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랑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저건 내 기준에서 못 버티겠어. 저건 너무 내 입장에선 근원적인 악에 속해.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 막 키우는 강아지를 학대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곁에서 나와야죠. 명확한 거죠.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자아가 비대해지면 내가 이렇게 싫다고 했는데 그걸 저 사람이 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안중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잠깐 까먹고. 왜냐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이기적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악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두서없이 원래 얘기를 하니까 자아가 비대해지는 것을 좀 경계하면 좋다. 근데 그거의 출발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타인은 원래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 있다.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아가 비대한 거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저 사람이 나를 고려해서 저런 선택을 했다?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기본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를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면 저 사람이 그 당시에 나를 너무 신경 써주고 싶었으니까 해줬을 뿐인 거죠. 그냥 아다리가 맞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타인은,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한테 관심 있지 타인한테 별 관심이 없다. 자아가 비대해지지 말고 그냥 자기의 길을 걷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도 이제 가을이 서서히 찾아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항상 이 하루를 어떻게 내 길을 걸을까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기분을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재밌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직장 상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그들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존재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 특히 그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쪽 측면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사회적인 역할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무튼 좀 그렇게 편하게 쉽게 잽 날리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줄여볼게요. 너무 말이 길었죠. 들어가세요.